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슈퍼이크, 골든이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이 본격 스타트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이번 주에는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슈퍼이크, 골드이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부터 하지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 직접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모처럼 오늘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그 박사님이 그 슈퍼윅. 예. 근데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요. 예.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예. 따라서 이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문재인을 보면 알죠. 예. 그 전에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해방 정국의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나라가 이게 그 발전하느냐, 아니면 이게 북한처럼 퇴보하느냐. 예. 그래서는 상당히 중요한 한 주고요. 법률상으로 보면 이게 그 제왕적 대통령제 해가지고 제가 이게 법을 보니까 조선시대 국왕보다요 권한은 더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조선시대 왕들도 여러 제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대통령이 저는 중요하다. 이래 보이고요. 아마 오늘은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사퇴를 했고, 내일 이제 29일이죠. 예. 내일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본격 정치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7월 1일 날 7월 1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단계 스텝을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오늘 사퇴하면서 바로 이게 정치 뭐 출마라든지 노선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오늘은 감사원장을 이제 도중에 사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임기를 지키지 못해서 국민께 또는 이제 감사원 직원, 임명권자한테 죄송하다. 오늘 사퇴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잠시 이제 심사숙고 시간 가진 다음에 2단계 스텝으로 이제 그 정치 출마, 그리고 이제 그 노선 어느 당으로 갈 건지 이렇게 그 발표하지 않을까, 단계별로 이래 보입니다. 오늘 기자들한테 감사원장을 사퇴한 뒤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 시간을 갖겠다. 또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전에 윤석열 총장도 우당 이해영 기념관 그 개관식에서 했던 얘기고 비슷한데, 그 앞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은 대권 도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기대하고 이제 우려를 알고 있다. 우려는 뭐 쉽죠. 우려는 이제 그 헌법의 그 감사원장, 예.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이나 독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하다가 이제 바로 정치에 출마하면 그럼 이게 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있죠. 예. 근데 이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좌파들의 주로 공격 소재입니다. 예. 좌파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깨트린 게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에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탈원전 감사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했습니까?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출석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김호수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죠. 네. 김호수를 감사위원 보내가지고 장악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2번이나 막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깨뜨린 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고, 저는 거기에 맞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놓았기 때문에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혀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기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인간미, 매력도 있지만 또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장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경륜과 도덕성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한번 심판해서 나라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이제 그 우리 또 자유파 보수의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기대를 안고 저는 사퇴를 했고, 뭐 본인에게 심사숙고하겠다 하지만 결론은 이게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외길수순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명분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지만 저는 이제 그 정치 인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속도감 있게 정치 등판을 하고 국민의힘도 입당할 것이다. 그런 예측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최 원장의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정치 입문이라든가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은 차차 말씀드리겠다 하고 우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노선이 먼저 정립이 돼야겠다. 또 이 일을 하려면은 참모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설사 나를 돕겠다는 참모들이 있더라도 또 뜻이 맞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 감사원장이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숙고 시간을 가진 뒤에 2단계로 등판하는 등판을 결정할 걸로 보는데 최근에 뭐 제가 듣기로는 7월 17일이나 8월 15일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이고 7월 17일이면 법치의 회복.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법치 아닙니까? 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정해서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늦어지면은 윤석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그 효과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검찰총장 중도 사퇴하고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게 그 뜸을 들이다 보니까 혹시 옛날에 이제 안철수처럼 간철수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도 간을 보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석열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로 이제 그냥 사퇴하고 신속하게 이제 그 국민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런 데 추측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명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명분이야 저는 문재인 정권 심판 이러면 되죠. 명분은 충분하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도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 참모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공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그 시차를 두는 거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로 보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빠를수록 좋다 봐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이 뭐 버스 출발 이런 거는 저는 신경 안 쓰지만 예. 그걸 떠나서 이제 그 7월 17일 제헌절, 8월 10일 광복절이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당에서 좀 저는 또 이게 활동을 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뭐 한 7월 말이라도 7월 17일 좋고요. 늦어도 이게 그 8월 중순 중에는 왜냐면 이게 그때는 이제 경선 시작되니까 뭐 입당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이제 뭐 다른 당으로 가지만 다른 당에 대안이 없죠. 지금은 이게 신당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정규재 고영조 변호사인데 그 자유민주당인가 당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제3지대도 없어요. 그거는 이게 이미 윤석열 총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일한 대안이 국민의힘이고요. 결국 이제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참모진 구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 설득이고 그중에 아버님 설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말을 통해서 아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측근들이 했는데 그 측근 중에 한 명인 강명훈 변호사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최 원장의 뜻을 이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확실히 뭐 지지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아닌가 보여지고 어머님은 뭐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머니도 너는 판사다. 그래가지고 아마 어머님이 살아 계셨더라면은 감사원장 가는 것도 반대했을 것이다. 하물며 정치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님 모두 자식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아버님이 얘기했던 대로 아사리판에 그런 정치판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언론이요. 크게 두 가지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오히려 그 정치를 권했다. 아버지가 이제 감사원장 갈 때 탕정구국, 정치를 안정시켜서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강권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기사는 아버지가 이제 아사리판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버님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 백두산 함 있잖아요. 6.25 때 이제 그 대한해협부터 그때 그 부산으로 북한의 그 특수부대 애들 몇백 명이 가는 걸 대한해협에서 승리해서 막았거든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게 그 인천 상륙작전 2번부터 이게 수많은 베트남전까지 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아들의 정치를 막았다는 생각 안 해요. 어느 게 저도 이게 옛날에 예비부 국회의원 출마해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정치 고생하는데 왜 가느냐 그런 게 걱정의 목소리지 내심은 이게 하는 걸 반대를 안 하셨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아버님이 특히 이제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온 이런 아버님에게 뭐 결사 진심으로 반대했다고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건강은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인데 저는 이제 뭐 아버지로서 이게 걱정은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열심히 해서 꼭 이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봐라. 이런 게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아닙니까? 뭐 지금 상당히 병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 끝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중앙지법원장도 하셨고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까지 한 그런 아들의 판단을 어쨌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격 정치에 등판을 할 경우 결국 정치는 명분과 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휴먼 스토리는 참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한 분이시고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명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포리티컬 그런 스토리가 좀 미시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아주 그냥 쏴주었죠. 본인이 뭐 정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아닌가. 물론 뭐 법치를 세우겠다 뭐 하면은 또 명분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세력인데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 원장 간에 뭐 야권 대권 후보는 2파전으로 압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물론 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뭐 2파전 내지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본인도 얘기한 대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명분은요. 저는 이제 그 법치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그 무너져버린 법치를 살리는 대표적인 게 그 탈원전 같은 거는 탈원전은 상당히 원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이게 국가 백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충분히 그 원전을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추진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저는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희연 교육감이죠. 이것도 이게 공수처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조희연 공수처 이런 것도 이게 그 법치 파괴라는 이제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세력이 문제인데 세력은 이제 그 저희 그 보수 자유파 중에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이게 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김재원 최고위원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정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윤석열밖에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윤석열이 악마를 하더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김재원 의원인데, 근데 이번에 김재원 의원하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들어봤더니 이제 악마가 아닌 천사가 최재형 나왔는데 굳이 악마하고 손 안 잡아도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보수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 다음에 이명박 수사, 그 다음에 김관진, 이재수 사령관, 변창훈 수사받다가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구속자하고 이게 처벌된 게 200여 명 됩니다. 그러기 어제 또 김문수 TV를 봤더니 그 변호사가 그 윤석열 총장이 잡아연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은 지금 정경심이하고 몇 명이냐. 근데 이 우파 쪽에 200여 명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보수 쪽에서 이제 윤 총장한테 조금 이게 그 수사라든지 이런 좀 이게 부담이 있는 분들이 급격히 최재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력은요, 뭐 급격히 좀 불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아마 뭐 최재형 감사원장의 뭐 개인적인 검증이 들어가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뭐 크게 결격 사유라든가 뭐 지탄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되는데, 혹시 있다면은 뭐 재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거기 지금 떠돌아 다니는 게 제가 쭉 수집해 왔거든요. 야, 그래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엑스파일 하면서 네거티브에 최재형이 예, 좌파 판사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판결 지금 시중에 엄청 떠돌아다니는 세 가지 판결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부영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예. 이부영. 그때 운동권의 대부였죠. 김건태 이부영 하면 우리 최고위원도 하고. 최고위원이 아니라 열린 우리당인가 그 의장 됐죠. 이부영에 대해서 이제 그 형사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 이부영은 운동권 많이 했으니까 형사 보상금 줄 수 있지. 이거 이부영한테 이거 줬다고 잡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박지원이가 문제예요. 박지원이 있잖아. 우리 이어서 방송에서도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국정원장. 네. 근데 박지원이 파기환송심에 무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게 그 요리 됐으니까 파기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급심에서는 그 대법원 취지를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박지원의 일부 무죄, 이게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위에 상급시 법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마치 박지원이를 무죄를 줬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 외에도 이게 보면 뭐 국가보안법 어긴 간첩한테 재심해가 무죄 줬다는데 제가 판결 찾아보니 이거는 이게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심 유죄 때리는 게 훨씬 많아요. 따라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결 수만 개 중에 몇 개 찾아가지고 좌파다 이렇게 지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근거는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재판이야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국민적인 어떤 심판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족이라든가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좀 부적절한 일이 나올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외관상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그건 좀 지켜볼 만하고,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는 사람으로 이제 가장 앞장선 사람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고, 최근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최 감사원장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특히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뭐 최 원장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보좌관 사건으로 지금 쑥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공통점은 개헌론자들입니다. 개헌도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제대,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고, 그분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임기 단축 개헌론이죠. 뭐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단축하면서 최 원장은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고, 2014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금
6공화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7공화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최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제 나눠봐야 돼요. 정의화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김무성을 나눠봐야 돼요. 제가 보기 정의화 의장이 있죠. 이분은 이제 순수하게 원래 소신이 개헌론자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의화 의장은요. 그러게 김종인이나 김무성이는요, 달리 봐요. 김종인이나 김무성이는 권력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 있잖아요. 이런 데 그 똥파리들 있죠. 왜 권력만 찾아 헤매는. 그렇습니다. 김종인이는 안철수 보고 별의 순간 했다가 윤석열 보고 별의 순간 했다가 윤석열이가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또 이게 최재형이 별의 순간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비례만 권력 찾아 왔다 갔다 해가 비례만 5번 하는 이런 게 김종인 있잖아요. 이런 류. 그 다음에 김무성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김무성이도 이게 어떻게든 뭐 내각제든 이원 집중부 하면 내가 이게 총리 정도 초대 있잖아. 이런 거게 사리사욕,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의화 원장은 순수하게 도와주니까 돕더라도 김종인이나 김무성이 같은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개헌론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정권 교체가 최우선 화두입니다. 개헌은 저는 이게 다음 논이라 봐요. 다음 개헌하려면 이게 제대로 몇 년 숙성해서 다음에 대선 공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개헌해야지. 지금 이게 한두 달 만에 개헌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론에 선을 껐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아주 잘한 저는 생각이다. 아주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헌론의 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말하자면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전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도 최 감사원장이 사퇴 후에 아마 숙고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은 구태여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너무 길지 않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게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것이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돕겠다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과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도 좀 어긋나 있고 지금 돕는다는 분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업어서 등교시켰다는 강명훈 변호사 이분이 주로 언론과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마지막 아마 민정수석 아니었나 뭐 몇 분 정도 변호사 몇 분 정도가 주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어디 정치권에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산을 주판을 튕겨보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공연히 나가서 물론 뭐 판을 잘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그런 흥행을 일으키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랄까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출마를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이름난 명사 중에는 뭐 숫자가 적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핵심 지지층이 하나씩 늘어나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3개부터 다 5개를 가져왔는데 처음에 저희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 제가 3대 보수 핵심층의 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아버님부터 비롯되는 병력 명문가 우리 보수는 제한 군인 세력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독교 장로로서 작은 예수 기독교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고향이 영남 진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심장 우파의 심장 영남의 지지가 있다. 처음에 제가 방송 3개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주 방송할 때는 거기에 하나 탈원전 반대 세력이 있다. 이 탈원전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많이 밀고 있다.
이렇게 4개로 갔다가 오늘 제가 하나 더 5개로 하나 더 가져온 거는 제가 이제 법대 모임을 자주 가거든요. 서울법대. 지금 이게 그 윤석열이가 79학번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75학번입니다. 야, 정말 이게 그 동기들 있잖아요.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가지고 저는 서울대 90학번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엄청나게 열심히 움직여요. 79학번과 75학번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봤더니 중앙고하고 경기고 싸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선배는 중앙고라고 무조건 윤석열인데, 예. 또 이게 다른 경기고 논문은 또 이게 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고 노신 분이 황교안 대표도 있는데, 황교안 현재는 대표도 이게 있어요. 황교안 대표 세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고등학교에서 최재형 쪽으로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온 5번째 세력은 KS 세력.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게 뭐 단합이 잘 안 돼도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이게 무시 못할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언론의 그 친척 동선 친척도 이게 조선일보 또 고위직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 기존의 주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KS 세력도 최재형 원장을 많이 밀기 때문에 세력이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분이 없습니다. 여러 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최초로 있으니까 뭐든지. 이런 세력 저런 세력 하면 우리나라 국민 총수가 각 후보들이 계산하면 한 몇억 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은 몇십 명도 안 됩니다. 지지자가.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부로 사퇴를 했으니까 뭐 나름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뭐 7월 중순쯤이면은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